들어가세요. 여기 엄마들이 자,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세요. 곧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많습니다. 여기 다 앉으셔도 돼요. 이쪽에도 돼요. 여기 통상에도 앉으셔도 되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드시면서 하죠. 밖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막 얘기하시는 날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이야말로 사회자가 제일 부담이 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는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날 방송입니다. 날 방송. 그대로 드러내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골에 있었거든요. 요새 저희 아버지가 90이신데 병원에 이틀에 한 번씩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월, 수, 금 병원에 모시고 가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갔다 와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수요일 날 내려가서 병원 모시고 가고 금요일 날 또 아침에 병원 모시고 가고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서 아침에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마치 연예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바쁜 스케줄로. 근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희 집이 아주 시골집이 깊은 산 속에 있어요. 숲 속에. 정말 그 인가라고는 없고 그저 버탈 거라고는 나무와 풀과 새와 고라니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제가 김장 배추를 올해 심었는데 3번을 심었습니다. 첫 번 심어놨더니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고 두 번째 심었더니 또 뜯어먹고 그래서 지난주에 3번째 심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또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김장을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뭐 그렇다고 고라니하고 싸울 수도 없고 아마 지난 여름에 제가 고라니를 괴롭히는 일을 좀 했더니 그 글 쓰는 많은 친구들을 불러서 여름에 같이 2박 3일을 놀았어요. 골짜기에서. 2박 3일을 시끄럽게 떠들었더니 고라니가 분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뽕잎차를 지금 지리산에 가서 살고 있는 제자애가 직접 덮어서 보낸 뽕잎차가 있어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그 제자애가 먹으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걸 아침마다 이렇게 마시는데 5시에 그걸 한 컵 따라가지고 이 마당이 보이는 이 테라스 같은데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는 그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5시면 환했는데 껌껌하더라고요. 껌껌한데 점점 희끄무레해지면서 밝아지는 능선의 풍경. 그런 풍경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환하게 뜰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는 점점 떠오르고 나뭇잎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정말 이 나뭇잎들이 이제는 가을로 가고 있구나 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뭇잎이 돋아 나오면 늘 그냥 말로 하기는 그렇죠. 초록색 혹은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나무들은 결코 처음부터 떨어질 때까지 같은 색인 적이 없어요. 날마다 색깔이 달라지죠.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오늘 방송 생각을 했어요. 이 성북동에서의 오늘 방송이 사실은 이 마을 이야기 동네스토리닷컴의 마지막 공개 방송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마지막 방송인데 우리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도 많이 달라졌고 동네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이렇게 변화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또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것,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동네스토리닷컴 이 제목은 그냥 큰 제목인 마을 이야기, 마을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성북동 마을 이야기가 원래 이 전체의 프로그램의 제목이었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제목이 있었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 사진을 가지고 했고, 배경음악이 아주 처음에는 사진을 가지고 했고, 두 번째는 그림으로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음악을 가지고 했습니다. 어떤 매개물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억을 끄집어내고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현재의 우리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과거 축적되고 그래서 이루어진 현실이 우리의 미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북동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간은 이제, 안녕하세요. 아주 좋아요. 마이크 줄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간은, 아니,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그게 즐거운 방송이죠. 앉아 계세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까 날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대화의 즐거움입니다. 서로 여기에는 성북동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성북동에 살지 않고 성북동을 구경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성북동 구경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고, 즐겁게 편하게 그동안의 방송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얘기도 하고. 사실은 왜 우리 의학계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성이 더 오래 사는 이유, 수다를 많이 떨어서 그렇다 그러죠. 얘기를 하는 즐거움, 그런 것 때문에 오래 산다 그러는데, 바로 그런 즐거움이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했던 방송들이 여러분을 모시고, 이 동네 어르신도 계시고, 혹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주민인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연세도 서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서부터 젊으신 분까지 쭉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주로 성북동이라는 공간 속에서의 얘기지만, 살아온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은 어떤 고민이 있나, 이런 얘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놓는,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공개방송 시간입니다. 자,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사회자니까 얘기를 좀 복잡하게 끌어가면 제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한번 우리가 얘기를 뒤돌아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 하루가 계속 차만 타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밥을 해 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버스 타고 나와서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그리고 나와서 기차를 타고 와서 또 버스를 타고 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오신 분은 없으실 테니까 오늘 하루의 얘기들을 좀 해보시죠. 그냥 아무 분이나 마이크를 드시고 오늘 하루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 얘기나. 오늘 어떻게, 제일 앞에 계시니까. 마이크가 거기도 있는데.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하루를 항상 운동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하루가 운동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특히나 여기 올 줄 알았으면 하나 만들어서 왔을 텐데 정말 그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네,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요. 네, 건강해지려고 운동밖에 한 게 없어요. 정말. 왜냐면 아이도 신랑도 거의 식사를 저녁 때는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식사 준비한 일도 없고. 네, 정말 무의미하죠. 선생님이 굉장히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아니요, 갑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내가 뭘 했나 돌이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너무 없어서 너무 그렇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꼭 만들어가지고라도 정말 와서 꼭 얘기 들려드릴 거예요. 정말 아쉽다. 네. 원래 스토리가 많은 친구인데 예. 오늘따라 이렇게 너무 조용히 보낸다 하루를. 진짜. 아이고. 아니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실 분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예. 그냥 든 거야? 한번 얘기해봐. 아이고 반가워요. 야, 우리 방송사상 가장 어린 말하는 친구네요. 예. 얘기하세요. 좀 크게. 8시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15분에 학교 가가지고 아침 자습하고 6교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 가고 그 다음에 뭐였지? 여기에 오고 싶어서 계속 공부했잖아요. 여기에 오고 싶어서 3시 40분부터 7시 30분까지 7시 33분인가 7시 45분까지 공부하다가 왔어요. 와. 훌륭해요. 그냥 여기 안 놔도 돼요. 거기 계속 돌리면 되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훌륭해요. 왜 잘해? 굉장히 이야기를 자연주의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잘해줬네요. 마이크가 또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으로 결혼을 해서 여기서 쭉 살게 된 새댁이 이제는 중년이 다 되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정독도서관에를 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정독도서관을 왜 가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돼서 오늘 갔는데 여기 감사원길 아시죠? 거기를 걸어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 정독도서관에 가서 40대, 50대, 60대 주부들과 같이 선생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책 읽은 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책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고 다양한 생각들과 느낌을 이야기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떨리죠? 잘 안 떠는데 무대 체질인데 많이 떨리네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방송하고 연관지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마이크를 들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진명여고라고 그 바로 옆에 정독도서관 옆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정독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을 만들기잖아요. 그래서 정독도서관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옛날 그대로 해서 조금 변화된 모습들이 지금 있기는 한데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마을에도 이렇게 보존되어야 될 부분들과 옛것에 대한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정원에서 그 분수대나 그런 데서 굉장히 가을을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산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정독 도서실도 한번 가보시고 여기 산책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오늘의 일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오늘 하루가 좀 막 유달났던 분들도 계실 텐데 밖에 계신 분들 좀 방송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밖에 뭔 다른 행사가 있나? 밖에가 더 즐거운 것 같아서 나가고 싶은데요.
저 뒤에 한번 얘기를, 저 뒤에 얘기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저도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는데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북동에서 태어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지금까지 성북동에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 성북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근처에 학교를 계속 이렇게 다니고 또 이제 서울에서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지금 한 쉰 지 2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성북동이 근 한 10년 정도 만에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2달 동안 제가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막 되게 세속적으로 막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되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나 약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고스란히 잘 놔두는 상태에서 뭐 예쁜 카페들도 생겨서 정말 가볍게 쉴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오는 게 참 제가 사랑하는 제 동네에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조금 주제에 벗어났는데 저는 주제하고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저는 솔직히 그닥 아침에 뭐 아이를 뭐 밥을 해서 먹이고 이렇게 그렇게 지나온 그거 말고는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저께는 구름이 좀 있었고 그저께 날씨가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없을 시간에 오후 2시경에 제가 저기 말바위 쪽에 올라갔었어요. 말바위 가보셨어요? 거길 갔는데 세상에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사진도 한 장 찍었거든요.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너무 감사한 동네다라고 한 번 또 느끼고 참 내려오는 계기가 됐는데 또 이런 행사가 계속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제가 또 왔었을 텐데 저희 아이가 오늘 여기에 꼭 와야겠다고 그동안 밀어놨던 공부까지 다 해놓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늦은 시간이라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건 제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하지마 민승아. 그냥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 덕에 제가 이렇게 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이런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이상입니다. 친구는 어떻게 여기 방송이 있는 걸 알았대요? 학교 끝나고 오다가 준비를 하시는 걸 보고 여길 자기가 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8시에 오라고 해서 일찍 오면 저기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냐고 혹시 공연도 하냐며 그랬더니 공연은 하지 않는데 그럼 노래도 부르냐며 그랬더니 네가 원하면 노래도 불러도 된다며 그렇게 해서 친구랑 같이 오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늦은 시간이라서 아이들만 보낼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같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노래해도 돼요. 근데 친구가 없어서 오늘 노래는 안 하겠다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 사진 요새 이제 좋다 그러셨으니까 실제로 저도 성북동에서 68년부터 살았는데 성북동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뭐 하루 중에 어느 때가 아니라 1년 중에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다운지 모르시죠? 제가 느끼기에 제일 성북동이 빛나게 아름다운 때는 가을입니다. 네. 가을에 특히 여기 은행잎들이 물들고 이럴 때 그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그 은행잎이 물들 때 이 산 저기 북한산 자락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는 노랗게 물들고 저기는 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가 참 좋습니다. 또 전에는 여기가 참 좋았던 게 주로 봄이었는데 전에는 꽃나무가 많았어요 여기에요. 그래서 봄이 되면 꽃이 많이 피고 그래서 참 예뻤는데 지금도 저쪽 이 북정마을 쪽에서 저 산 쪽, 말바위 쪽 산 쪽은 봄이 되면 꽃이 많이 피어요. 조선시대에 여기를 한양 오경 중에 하나라 그랬대는데 여기가 북둔도원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이 아주 많았던 데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래서 지금도 근데 구청에서는 약간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복숭아 나무를 심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집에는 복숭아 나무를 안 심거든요. 네. 귀신을 쫓는 나무라 그래서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를 심어라 그런 게 아니라
집 밖에 심으라 그래야 되죠. 집 안에는 못 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은데, 저기 늦게 들어오신 우리 패널이었던, 또 오늘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중요하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어저께는 서울시장님이 우리 성북동 쉼터를 한번 돌아보시고 가셨어요. 일단 성북동에 한 바퀴를 도시고 쉼터 이제 요 위에 공원이 있죠. 네. 그 공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성북동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신다는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어저께 전이 어저께도 또 구청에서 열린 뭐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 해가지고 이제 시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청회를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어제요? 예. 오늘이 아니고? 그저께 쉼터를 오셨고 어저께는 구청회로 오셨어요. 구청회 방문하셨어요. 그래갖고 성북구 강북 저쪽이랑 다 돌아보신 결과를 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제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가 다 재개발 반대가 어떻게 또 모이게 됐어요. 이제 그것도 그랬고 이제 시장님 말씀은 우리 이제 성북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성곽을 끼고 이제 거기 말하자면 지금은 종로 쪽이잖아요. 성곽을 끼고 우리가 종로 쪽을 걷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서 올라가면 근데 이제 그 안을 성곽 안쪽으로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둘레길요. 예, 그게 빨리 답이 안 나오네요. 둘레길을 만드신대요. 그게 이제 내년에서부터 안쪽으로요? 이 안쪽으로요. 종로 쪽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곽을 끼고 저쪽은 종로, 바깥쪽으로. 예, 저쪽은 종로, 이쪽은 네. 성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로 쪽이 아니라 성북 쪽 안쪽으로 해가지고 성박 쪽이군요.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둘레길을 만들어서 북악산이랑 이제 저기 북악스카이 길이랑 연결을 하신다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런 감사한 얘기 듣고 또 성북동은 많은 문화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재개발 쪽보다 문화재가 많아서 여기는 문화재 쪽을 보존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하루 일과일은 어느 분이 이제 하루 아침에 일어나셔서 운동을 이제 하시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6시 반쯤 일어나면 어느 주부나 마찬가지죠. 뭐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신랑과 자식들을 8시 한 15분쯤이면 다 출근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닦고 제 일과는 비대위 사무실 지키는 게 제 일과입니다. 요즘에는 성북 3구요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의 총무입니다. 요즘엔 그래서 제가 사무실 지키는 게 또 하루 일과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 사무실을 지키다 보면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경대 학생이 와서 또 많은 이야기를 같이 주고받고 했고 또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또 이제 논문을 또 이제 요즘에 재개발 실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자기네들이 보는 방향도 그런가 봐요. 학생들이. 그래서 졸업 논문을 또 재개발에 대한 논문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와서 얘기를 하길래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가 또 그래도 그 젊은 학생한테 많은 거를 또 배운 점도 있고 내가 또 그 학생한테 많은 거를 줘서 오늘은 즐거웠습니다. 보람찬 하루셨군요. 또 더 얘기하실 분 있으면 마이크 잡으시길래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오늘은 지금 장덕수 씨가 우리 구역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지금 문자가 왔는데 장덕수 씨가 초대를 하신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기름 저기 이제 4구역에서 이제 오신 분이 있는데 또 그분의 말씀도 그러죠. 간단하게 네.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덕수 회장님하고 며칠 전에 그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같이 왔는데 그 저희 기름 4구역은 그 정릉이에요. 지명상으로는 정릉인데 저희 동네에는 그 성북동하고는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 하지만 굉장히 그 서민들이 많이 그런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요즘은 다 어려우니까 가정에 다 자기 집을 대출을 받아서 있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대출을 갖고 나면 분담금 때문에 전세값은 지금 많이 올라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서울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은 재개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아오시는 길에 장 회장님께서 이런 좋은 그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 초대를 받아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저는 기름 4구역에 살지만 이 성북동을 항상 저는 여기 와서 한번 사는 게 제 소망이에요. 예, 저 윗동네는 너무 그래서 못 살지만 요 밑에서 정말 성북동은 아름다운 곳이고 저 지방에 내려가서 성북동에 산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 다 이렇게 우르르 볼 정도로 이 성북동이 굉장히 품이 있고 오랜 그 진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정말 그 유럽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성북동을 만들면 앞으로 많은 그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게 이게 성북동을 지켰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고 저도 언젠가는 이쪽으로 이사 와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가 오늘 하루 얘기를 들려달라고 그랬더니 뭐 얘기가 이제 막 이렇게 퍼져서 아니요. 오늘 원래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시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뭐 제가 앉으세요. 예. 따로 뭐 사회를 뭐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정도까지 갔는데 사실은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이게 무대가 아닙니다. 이게 무대가 아니고 평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그냥 앉으시라고 또 이 전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분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을 모르고 성북동을 좀 우습게 본 거죠. 요기만 충분할 거다 생각하고 평상을 요 정도로 만드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평상이라는 게 사실은 평상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놀고 잠도 자고 술도 한잔 마시고 뭐 술 마시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보면 이리 와 뭐 부르기도 하고 이런 데잖아요. 우리 저기 시골에 가면 마을을 상징하는 데가 바로 지금은 이제 노인정 생기고 뭐 생기고 그렇고 다 그렇지만 원래는 어디였냐면 평상이 있는 곳이죠. 그 평상이 어디에 주로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개인이고 마을 전체에는 마을 입구에 거기에 무슨 나무가 그렇죠. 느티나무를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정자나무라고 해요. 정자나무. 그게 정자란 얘기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밑에 이제 뭐 평상을 깔아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원래 그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데를 가리킬 때 흔히 나무 목자가 들어가요. 한문에서. 학교 그럴 때 교가 나무 목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 상징이란 얘기죠. 그 중심인 데고 긍정적인 데고. 그러니까 나무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시골에 가도 다 없어지고 노인정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을을 나타내는 게 마을 리자가 있잖아요. 마을 리자. 마을 리자는 가만히 보면은 밭전자가 있죠. 그 밑에 흑토자가 있잖아요. 그 땅이 있고 거기에 땅을 읽은 사람들의 그 삶의 공간인 밭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것. 그게 마을이죠. 또 하나는 마을 나타내는 글자가 동자가 있죠. 동자. 마을 동자. 삼수변에 물 숫자 3개 찍고 옆에 같을 동자 쓰잖아요. 그럼 마을은 물이 있어야 마을이 되죠. 물이 없는 곳은 마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을 동자를 쓴 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고
삶의 근거지가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인 물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은 마을이 아니죠. 지금 그 정릉 쪽에서 오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북동이 그 사실은 지명도가 있다, 이름값. 근데 실제로 성북동에서 사는 제가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의 그 기준으로 따지면 마을이 어울려서, 사람들이 어울려서 부침개를 부쳐도 나눠 먹고 뭐 하고 이웃하고 가깝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그게 이제 점점 도시화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 성북동이라는 데가 그렇게 잘 어울리고, 저 여기서 태어나서 고향이신 분은 그런 걸 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전에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그 대신 뭐 나쁜 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예쁜 데가 많이 생겼죠. 근데 그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원래. 마을 사람들도 가까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쁘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겨야 되고. 근데 그게 서로 따로 가는 거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리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그 자본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본의 논리가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마을도 깨부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마을을 없애버리는 행위예요. 사람들이 어울리는 마을을. 사실은 이게 도시화될수록 물길도 끊어진 거죠, 지금은. 제 꿈이 그거예요. 여기 하천 복귀한 거 뜯어내는 거. 그래야지 성북동이 성북동답죠. 이게 성북동천인데, 성북동 냇물인데, 냇물도 없거든요, 지금. 물을 죽여놓고 마을은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물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예쁜 가게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서 즐겁게 생활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면 아까 어울려 사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핵심 같은 거는 그런 것을 복원해내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얘기를 잘 옆으로 빼뜨리거든요. 근데 이 평상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서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마구 하셔도 되는, 그리고 막 사실은 원래는 음식도 갖고 들어와서 술도 갖고 와서 드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이었는데, 원래는 비가 안 왔으면 밖에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기계가 젖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고, 또 밖에도 이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좀 산만하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성북동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까지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이 평상의 의미, 이게 평상의 의미는 제 생각에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하나의 그 계기,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평상이 있어야 되고 다른 데도 평상이 많아야만, 그 평상이라 꼭 이런 물리적인 이런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가시적인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사실은 평상에 모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앉지 않아도 이게 마을을 살리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얘기를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저 여기 성북동에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성북동에 사시는 분. 몇 분 계시고, 그럼 사실은 사시는 분이 더 많아야만 얘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 밖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학생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오늘의 게스트인데, 그 성북동에서 태어났겠죠? 네. 고향이 성북동이죠? 네. 엄마도 고향이 성북동이고, 네. 2대에 거쳐서 성북동에서 태어났는데, 성북동 글쎄 이런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똘똘한 것 같아서, 성북동이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너무 어린 학생이 대답하기엔 어려운 문제 같아요. 엄마한테 마이크를 좀 줄래요? 아까 얘기를 대충은 하셨지만 한번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우리는 어디서나 살잖아요. 근데 성북동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북동에 산다는 건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같은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연과 함께 산다는 거. 저는 요즘에 되게 그 성곽이나 뒤에 뭐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즘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감사하는 동네. 저는 저희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아, 예. 3대를.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성북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저희가 지금 3대가 그야말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글쎄요, 정말 되게 저희 아버지는 다른 동네에서는 못 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좋은 공기가 있는,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있는 이런 동네가 정말 서울 시내 뭐 아버지가 모르시어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고모는 뭐 잠실에 뭐 살고 있고 그런 데서 정말 느낄 수 없는 약간은 아버지의 그 어린 친구들과도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쓰시거든요. 성북동은 약간 오래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약간 뭐 이렇게 지금은 이웃들과의 거리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제가 보는 저희 아버지 때는 그렇게 같이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같이 사시고 같이 산에 다니시고 이런 또 모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동네에서 느끼지 못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아버님이 성북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버지 64시세요. 저도 성북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아, 저희 아버지 14대 졸업생이세요? 저보다 훨씬 선배세요. 제 후배시겠네요. 네. 제가 23회쯤 되나? 그러실 것 20몇 같아요. 회쯤 되는 것 예, 같아요. 아까 68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58년. 58년생이시라고. 제가 굉장히 젊어 보여서. 저희 아버지는 50년생이시라서. 예. 한마디 할래?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너도 성북동에서 태어났지? 네. 예, 고맙습니다. 또 성북동에 사시는 분, 다른 분. 성북동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성북동에서 산다는 거는 가장 행복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면 뭐 약간 제가 북가저동에 결혼해 살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댁과의 관계가 너무 가깝게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23살에 23살에 여기 옆에 프란치스코 수도원 앞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제가 종업원으로 있었어요. 여기요? 예, 네, 그 전에 네. 그랬다가 가서 시집을 딱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옆집 막 계속 이렇게 막 시댁 식구들 너무 괴롭혀 도망갔어요 일이. 그랬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성북동에 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아파트보다는 단독을 좋아하고 근데 요 밑에 한옥집 조그만 데 살았거든요. 네. 그 살다가 이제 지금은 저기 정조무에 어디야 커피나무도 있고 감사원 아령공원 가는 길 쪽으로 이사를 한 지가 한 14년 됐어요. 네. 근데 거기도 집이 몇 채 없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냐 그러면 눈이 오잖아요 겨울에. 그럼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눈을 안 쓰면 사람도 못 가고 차도 못 가니까 동네 사람이 다 나와 치우는 거예요. 치우고 그건 놔두고 그다음에 또 치우고 나면은 각자 집에서 맛있는 거 있으면 싹 갖고 한 집으로 가서 몰려서 먹고 그 정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갖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너무 좋고 이제 제가 한 번은 여기 삼성교 한신 아파트를 한번 딱 갔어요. 어떤 집에를 그랬는데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옆집에서 젊은 애기 엄마가 이렇게 애기를 얻고 딱 나오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로 어떻게 많이 보면서 인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언니 나 몰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것이 외국이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상상 못했어요. 근데 저희는 안 그래요. 서로 물이 안 나온다거나 전기가 정전된다거나 서로 연락하고 서로 없으면 막 수도꼭지 여름은 다 대주고 우리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사는 게 너무 정겹고 너무 좋아요 그게. 그리고 제가 종교도 없이 성북동에 들어왔는데 우리 성북동 성당에서 영세하고 지금 88년대 영세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올해 7월 14일 우리 남편도 영세하고 요번에 이제 우리가 요번 8일 내일 모레 8일 주일이 36주년 기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수 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장 봐다가 김치를 엄청나게 버무르고 너무 힘들어서 못 올 것 같았는데 아, 저번에 잠깐 점심 때 만났던 게 자꾸 아른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어떤 얘기를 재밌게 할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자고 싶은데 왔어요 지금 여기를. 그랬더니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좋으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아, 저희가 고맙죠. 네, 앞으로 우리 성북동이 진짜 많이 좋아질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늦게 오셨는데 아까 저기 막 그 비대위 그 스스로 총무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회장님인데 회장님이 그 장덕수 씨가 꼭 오라고 얘기했던 분이 오셨다 그랬죠? 그 장덕수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북동에 산다는 것의 의미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성북동에 얘기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어제하고 그제하고 어제 다녀가셨다는 얘기 아까 혹시 들으셨죠? 그래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동네에는 성북동을 얘기하는 성북동 스토리라는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북동 그러면 저희는 아주 어린 시절서부터 성북동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북동에는 시가 있고 성북동에는 뭔지 모르지만 막연히 가보면 푸르름이 있을 것 같고 성북동에는 왠지 모르지만 가면 어머니 품속 같은 뭐 그런 뉘앙스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성북동에 이제 주민이 된 게 지금 5년 차 됐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삼청동 쪽으로 이사를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신 아파트에 살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다가 저희 가족 얘기가 성북동 그러면 뭔지 좀 있어 보이지 않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북동이라는 부분 자체는 예를 들어서 그래 성북동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동경함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 여기 있어요. 제가 저번에 방송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와요. 네, 말한 것처럼 사실 저는 투기로 왔었어요. 저는 제가 아파트를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많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와서 그걸 좀 만회를 해야지 그러고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저도 고쳐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도 테라스에 오면 가끔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뭐 와 어떻게 이렇게 사냐 막 이러고 너무 부러워하고 하는데 정작 그러다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오셨어요. 저희 집에를 지금 같이 사세요. 밑에 사시다가 근데 노인들이 살기에는 정말 힘드세요. 어떻게든지 어떤 방식으로 아파트가 아니라도 어떤 시든 국가에서 우리 다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살 수 있게끔 뭔가는 해주면서 우리 보고 아파트 짓지 말라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니들은 이렇게 좋으니까 그냥 살으라 그것도 저는 많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70, 80대 두 분들이 사시는 집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할머니들이 무릎 수술도 하시고 어떤 할머니는 또 이번에 그 녹내장 때문에 눈 수술을 하셔서 꼼짝을 못 하세요. 이 언덕을 내려오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자제분들은 이미 다 나가서 사시니까 그 차로 태워서 오실 수도 없어서 우리가 가끔 태워다 주시고 하는데 그런 어떤 또 딴 분들 우리는 그래도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고요. 안에 고치고 뭐 테라스도 만들고 꽃도 가꾸고 근데 그분들은 단돈 100만 원도 못 드리고 그 화장실도
그 옛날 화장실 왜 이렇게 뚜껑 열면 푸세식. 그게 집안에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 그런데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라에서 저희한테 세금을 받으면서 그냥 재개발하지 말라고 우리도 답답하니까 아파트 하려고 들어왔는데 뭔가 나라에서 정말 저희한테도 해줘야지. 재개발하지 말라고는 안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재개발하라 그러죠. 뭔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소한 살 수 있는 그 그러니까 70, 80 그게 소위 얘기하는 할아버지들도 주거권인데 그쵸 그거를 주거권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네네. 그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정책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재개발을 50% 말로만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다 또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리 그 위쪽은 다 아파트 하기를 바라세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게 대안이 아파트냐? 아니 이런 그게 질문을 하는 단지 이제 17평이라도 바라는 게 내가 얼마나 더 살라고 내가 그래도 조금 편안한 데서 13평만 줘도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 성북동이 좋다고 해야지 저희처럼 그래도 이렇게 참 그분들이 말하면 아니 왜 여기다 돈을 들여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성북동에 감사합니다. 사시지 않는 분들 다른 분이 보시기에 성북동은 어떤지 한마디 해주시죠. 성북동에 살고 있는 분을 친구로 둔 사람이에요. 더불어서 사실 저도 어릴 적에 한 3살에서 5살까지 성북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마음속에 그 고향 같은 잔재로 사실은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이 방송이 4번째이면서 마지막이죠. 예. 사실 저는 첫 회 때부터 3회를 제외하고는 계속 여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달라진 거는 1회 때에는 저희가 굉장히 더웠어요. 밖에 있으면서도 막 부채질까지 네. 하고 그랬는데 달라진 점이 4회 되고 나니까 벌써 하늘이 높아지면서 가을 분위기면서 긴팔 옷을 입게 되고 날씨가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성북동이 이제 주제긴 한데 그 옆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성북동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거의 성북동을 밟지 않은 적은 없어요. 하루라도 마을버스 타고 다니고 또 걸어 다니면서 줄곧 보는데 비록 성북동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사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너무나 많은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마이크를 직접 줄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예, 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요 하루 일과가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홍익 후문 쪽을 한번 가보셨어요? 홍익 후문. 아 그래요. 홍익 후문 그 담을 딱 끝나서 거기를 딱 벗어나면 성북동 전경이 확. 저 정말 진짜 감탄해요. 그러면 요 위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텃밭을 가꾸시는 분도 있고요. 그게 우리 밭이에요, 그러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 따간대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그 집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서울이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서울시에서 아직은 전망이 정말 선생님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성북동을 다 압니다. 거기 진짜 환상이에요. 한번 기름동 정릉 붙은 기름동에서 오셨잖아요. 거기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랬어요? 네. 성북동 너무 사랑해요. 이사 가고 싶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성북동에 사시는 분들이 성북동에 산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재개발 문제까지 얘기가 이렇게 번져서 얘기가 다 됐고, 그다음에 성북동 밖에 사시는 분들은 성북동에 관한 얘기를 뭐 굉장히 좋다 어쨌든. 근데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처음 저 지금은 교직에서 은퇴했습니다만은 교직에 있을 때 애들이 선생님 어디 사세요? 그래서 성북동 그러면은 애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랬어요. 성북동 비둘기. 그리고 요새도 돌 깨는 뭐 울림의 마음에 금이 가요? 뭐 그 시를 애들이 외우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퇴직하기 전 무렵에는 애들한테 선생님 어디 사세요? 그래서 성북동 그럼 와 부자시네요.
이게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북동은 부자 마을 이런 식으로. 근데 부자 마을이라는 이런 이미지 속에 뭐가 있냐면 그 허상 같은 게 좀 있어요. 실제로는 성북동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니고 그렇게만 나올 뿐이죠. 뭐 저쪽 동네, 이쪽 성락원 쪽 뭐 이런 동네, 교보단지 이쪽인데 주로. 근데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또 이 재개발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북동 그러면 문화재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존해야 돼.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대안으로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화재를 보존해야 돼. 그러면 그 반대 대안은 언제나 뭐냐면 그럼 문화재는 보존하고 나머지는 까먹으면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라는 개념이 문화재라는 거는 그 문화재가 어떤 그 유물인 문화재가 존재한다면 그 유물인 문화재가 존재하는 주변의 삶들이 다 문화재인 거예요. 그거를 까먹게는 다른 게 문화재가 아니고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디에도 그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만 저희 골짜기에서 이렇게 삼성교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양쪽이 구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그 큰 길은 하천이거든요, 원래. 하천이고, 그럼 하천이 있으니까 집들은 당연히 옆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북동은 구릉에 지어진 마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북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구릉이니까는 앞집 지붕이 뒷집 마당이 되고, 또 그 집 지붕이 뒷집의 마당이 되고, 이런 식이 되죠. 예, 이게 문화예요, 이게. 그리고 그 구릉이기 때문에 길은 당연히 골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북동을 특징 짓는 것, 그럼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은 골목이에요, 골목.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 거죠. 골목에 있는 문화재인 거예요. 그리고 골목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이고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오는 길이고 삶의 출발점이고 귀환점인 거죠. 그래서 성북동이 아마도 고향 같은 마을이라고 느껴지는 걸 거예요. 우리는 늘 처음에 출발할 때 자기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로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는 결국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향에 돌아가려고 꿈꾸는 것처럼 이 성북동이 골목인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성북동에 45년을 넘게 살았으면서도 성북동에 있는 문화재가 그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실제로 그냥 의뢰 거기 있는 거죠. 소중하다가 아니라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선잠단지 우리 집에서 좀 걸어 내려가면 있는 거. 옛날에 뭐 왕비가 뭐 뽕 яб다고 그 잠업을 권장했던 거. 시무장 한용이 살던데. 근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들도 골목도 그냥 그 있는 문화재처럼 존재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와 같은 거죠. 그 성북동에서는 문화재도 저희 비탈로 이어진 구릉의 골목길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집들도 그냥 공기인 거죠. 공기는 공기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없어지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끝 마무리를 제가 이렇게 지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야기의 공간, 이 평상으로 대표되는 이런 이야기의 공간이 사실은 성북동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그 고향 같은 것, 그런 골목과 구릉으로 이어진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평상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공동체성, 일상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웃과 어울리고 함께 생활하고 이웃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오래 안 보이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는 이런 일상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해야만, 그래야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성북동이 회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그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한 그 미술가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번 작가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마무리 아니에요. 뒤에 또 있어요. 네. 제가 제 소개는 선생님의 짧은 소개 말씀으로
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재건축 지역이나 혹은 그 건축물들이 급변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건축물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이 어떻게 변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고관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관심사를 갖고 지금껏 작업을 해오고 있고, 그 형식은 때로는 이렇게 공개 방송의 형태로 인터넷 방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편집글을 건축물에 보내는 편집글을 쓰기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생님과 미리 얘기하기에는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설명해 드리기로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저는 1년 반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철저히 외부인의 시각에서 성북동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사진에 담겨 있는 그 내용처럼 고즈넉하고 예스럽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옛날 동네의 풍경 그 자체입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1년 반 동안 자주 오게 되면서 들게 되는 생각은, 과연 이분들에게 이곳의 이런 삶이, 예컨대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구릉지의 그 골목길의 삶이 과연 실제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가, 혹은 한여름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떡하나, 내가 만약에 이곳의 주민이라면 재건축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저는 제가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처럼 그 재건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제가 실제로 산다면 충분히 재건축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파트건 빌라건 지어지길 바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 됐건 재건축을 바라건 재건축을 바라지 않건 그 물리적 양식, 그 건축물의 물리적 양식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건 간에, 심지어는 아파트를 찬성하건 간에, 더 중요한 건 제가 목도한 사실은 이곳에 공동체가 어떤 한 결정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3, 40년 그 이상 되신 분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건 사실은 그 건축물이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가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아까 평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오신 혹은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먼저 그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 같은 문화예술 활동가도 여기 많이 계시니까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좋을 거고, 어떤 활동이든 그 시작을 통해서 먼저 허물어진 관계성을 조금 더 회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감히 이제 외부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주제에 넘는 얘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이제 계속 이런 지역을 다니다 보면 느껴지는 바가 결국에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여기 마을 활동가도 오늘 모셨는데 잠시 후에 짧게 만약에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 활동에 대해서 그 소개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제가 부탁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갈무리하면서 조금 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와주신 혹은 지금까지 와주신 여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뵙겠지만 네, 하여튼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를 갈갈이 찢어놓는 건 그 다른 거대한 힘이 있지만 또 우리 자신일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찢겨가면서 상처를 내고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는지 모르는 게 안타까움이죠. 이 프로젝트는 지금 여기 계신 화가 최영환 씨가 기획을 하고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지금 성북동에서는
성북동천이라고 그 시민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이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서울시의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희망제작소와 함께 이 일을 처음에 추진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성북동천에서 마을 아카데미하고 그 다음에 그 매거진, 그 다음에 그 옛날 사진전 세 가지를 이번 하반기에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프로그램이 마을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주민들이 이런 데 많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겠죠. 거기에 있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시창작 교실은 제가 하는 겁니다. 많이 오셔서 한번 시를 써보시고, 그리고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의미, 또 성북동에서의 그 과정, 그런 것들을 그 희망제작소에 계신 우리 장우현 연구관께서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의 얘기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네. 예,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장우현 연구원입니다. 활동가는 아니고요. 지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성북동에 오게 된 계기는 저희가 그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연구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인문학적인 부분을 성북구청에서 맡아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 성북동 주민들 뵈면서 인터뷰도 여러분들 뵈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올 초에 성북동 마을학교라고 해서 이거랑 이름이 비슷한데 성북동에 계시는 다양한 이제 주민분들 모시고 그 워크숍 진행하면서 성북동에 있는 이야기들도 듣고, 그 다음에 그 거기서 어떤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성북동에 어떤 문제점과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마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었거든요. 그런 걸 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저희가 물론 일로서 성북동에 오긴 했지만은 성북동에 이제 한 번, 두 번 오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정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올 때는 한 주에 두세 번 넘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성북동에 와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다 보니까, 특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성북동이 참 그냥 이제 보통 이제 뭐 역사 문화재들을 그냥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니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동네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북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정리 중인데, 네, 그 얘기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이제 다시 되짚어 보면은 정말 소중한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1년 넘게 지금 성북동에 대해서 저도 외부에서 왔지만은 바라보고 계속 조사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계속 새롭게 새로운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재미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활동들을 접하게 돼요. 너무 제가 성북동에 와서 성북동을 알게 되고 성북동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저한테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그런 점이 있고, 이제 그 지나고 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성북동 마을학교 지금 주민분들 모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그 인터뷰나 뭐 교육 때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그 반영을 할 수 있는 주민 의견으로서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로만은 이게 안 되겠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보다 이 마을에 필요한 거는 뭘까? 보면은 그 지역에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 오래 사셨던 분들, 그 북정마을이나 그런 마을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 뭐 지금 3구역, 2구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새로 이제 그 극단이나 아니면 예술가로서 이 성북동을 찾아오시는 분들 요새 많으세요. 카페를 이제 창업하려고 오신 분들,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간의 교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성북동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활동들이 하나하나 떨어져서는 참 의미 있는 거지만은 그게 하나로 좀 엮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 동네가 지금 재개발 문제도 있고 한데 단순히 이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다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정말 절실한 문제지만은 좀 문화예술적으로 이 동네가 좀 더 살찌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 주민분들 또 생각이 일치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저희가 성북동 마을학교하고 옛날 사진전 그리고 바로 이제 얼마 후면은 다음 주부터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옛날 사진전과 그다음 마을 소식지 그런 이제 등등의 활동이 있으면 좀 더 풍요로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저보다는 이제 주민분들께서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열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저희가 성북동 마을학교 올 초에 진행했던 학교에서도 이렇게 너무 그 발표할 때나 아니면은 그 워크숍 진행할 때 너무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거기서 더 오히려 그 감명을 받고 참 많은 거 얻어갔었거든요. 지금 활동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시고 지금 벌써 어떤 그 지금 바로 이제 얼마 후면은 진행하겠지만 그런 성과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옆에서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기대가 많이 되고 저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성북동에 찾아오면서 좀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뭐 많이 지난 건 아니고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그 마을 이야기 동네스토리닷컴 인터넷 방송을 공개 방송 4회, 그다음에 따로 그 비공개 방송이었던 것을 6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방송했던 것은 전부 동네스토리닷컴 뭐 그대로 영문자로 치면 되는데 동네스토리닷컴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은 오늘로 끝입니다. 근데 좀 아쉬우시죠? 네, 뭐 그 상시적인 방송이 있으면 가장 좋을 테고 그래서 그 사실은 뭐 방송이 없어도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방송국이죠. 그리고 진짜 방송국이 생기면 더 좋고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면 주변에 가셔서라도 함께 이야기하시고 또 여기 이 온유월이라는 자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이 온유월이라는 이 갤러리가 전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은 흔쾌히 잘 자리를 내줘요. 그 특히 대표인 서진호 씨가 지금 없나 되게 고마운 분인데 그 일을 같이 많이 도와주면서 그래서 동네에 이런 그 동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지트가 하나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아마 여기 꼭대기층에 있던 재개발 추진 사무실이 여기가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에 주민들이 어울리고 이 공간들을 활용해 나간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내가 하나가 나서서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사실은 수다를 떨면서 느끼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북동이 더 퍼지고 물결치고 그러면서 의미가 더 확대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의욕 있고 힘이 있다면 여기 있는 수영환 작가를 더 꼬드겨서 이런 방송을 몇 번 더 하라고 만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을 찾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선물들이